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7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박수치고 시작할까요? 한동훈 장관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라면서 1주년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참여연대랑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고요. 그 외에도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남겼는데요. 문제는 참여연대가 이 좋은 날에 악담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하겠다라는 건데요. 정신들 차려야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만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만나는 건지 분탕밖에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마약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그 전우원이를 왜 문재인이 만나려고 할까요? 관련된 소식들 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 소회를 밝혔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 청사 앞에는 한동훈 장관의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 수백 개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계단을 갔다가 넘쳐가지고 엄청난 꽃밭이 되어버렸죠. 한동훈 장관은 어떤 점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낸 법안들 중에 아직 제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들께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겸손한 얘기죠. 왜냐면은 잘못한 거 많은데 법안이 통과들이 안 돼서 너무 아쉬운데 잘한 거 몇 개 안 되니까 찾기가 빠를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만은 우린 알고 있죠.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가 본인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누구라도 자기 주장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비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니들이랑 싸워서 뭐하냐, 정치단체랑, 그죠?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치단체랑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에 대해서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 정치단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들은 돈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정부에서 막상 정부에서 월급 받는 자리에 니들이 사람들을 꽂아놓은 것 아니냐고 아픈 곳을 찔렀죠. 그러자 참여연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1주년 한동훈 장관은 덕담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막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여연대를 향해서 한 얘기를 시민과 국민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한동훈 장관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참여연대가 옳습니까? 지금 댓글로 딱 남겨주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 얘기한 것이 옳다 1번, 아니다 참여연대가 옳다 2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본인들이 시민과 국민의 대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꼽아봤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자신들을 약자 보호의 주전선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다큐멘터리에 대해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해도 뒷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에
법무부 장관에서 어떻게 저런 한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느낀다라면서 헌법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학부 1년 1학년 1학기 법학개론 수업만 들어도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한동훈 장관한테 법학개론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진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당하죠. 자, 그러면서 참여연대 이지연 사무처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단체에서 전직 임원들이 정부에 참여한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상당수는 90년대나 2000년대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각자의 길을 갔던 분인데 이분들을 거론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이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이었던 것양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재정적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표명했다라면서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관례, 장치들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부에 사람들 꽂아 넣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거 옛날 일이다. 그러면은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원순 다큐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쓴소리 한번 안 하는 국무위원에게 들을 얘기도 아니라면서 참여연대는 고인이 된 후에도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을 했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탄핵감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참여연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정부에서는 돈을 안 받는다 얘기하지만 기업에서는 돈을 받잖아요. 예전부터 기업에 삥 뜯는 단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이 오늘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이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는데요. 광주에서 만남이 이루어질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전우원이를 왜 만났습니까? 자, 오늘 이재명이가 5.18 헌법 전문에 담겠다, 개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문재인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다수당이고 자기가 대통령 할 때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 탓이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기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흔들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도 국민의힘에도 배신자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들이 못 해놓고 국민적인 저항 때문에 못 해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주에 방문해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그 전우원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데요. 자, 결국에는 문재인 지금 분탕밖에 생각이 없는 거죠. 잊혀지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 양산으로 내려간 사람이 갑자기 전우원에 대해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계기가 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 특징이 나중에 왜 거짓말했습니까 때문에 말을 돌려 얘기하는데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만나겠다라는 것인데 전우원은 지금 마약 등으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이상한 헛소리, 이상한 노래, 춤 누가 봐도 제정신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할머니인 이순자 여사께서도 따끔히 혼냈던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이가 남의 집 손자 만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기념일 하루 먼저 광주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서 광주에 온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이제 5.18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추모하고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5.18 묘역에 참배할 수 있는 분들은 참배하고 못하는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추모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라면서 작년에 5.18을 앞두고 퇴임해서 참배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는데 오늘 참배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벌벌 떠는 모습 보여주기가 싫어서 날짜를 저렇게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를 안 만나죠. 예. 범죄 혐의자, 범죄 피의자 만나서 뭐에 쓰겠습니까? 그리고 수준에 맞는 사람들 많이 만나도록 하십시오. 전 의원을 만나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요. 핵심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과 같이 일 잘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탄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참여연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좌파 시민단체가 사회 곳곳에 암약하면서 지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돈은 안 받는다 하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또 돈을 마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 다 정리를 해야 될 때고요. 특히 정부에 기생하고 있는 좌파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싹 다 끊어버려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파 혹은 애국 내지는 상식이 있는 시민단체들 이제 날개를 달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